선거 공작, 국정원이 움직인다. 자, 이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되면서 박지원이 한 말이 뭐냐? 이제 대북 수사는 안 하겠다. 이러면서 대북 수사를 앞으로 3년 후에는 경찰로 다 넘어갑니다. 이쪽에 이제 잠재적으로 트랜스퍼 기간을 둔 거죠. 그런데 이 대북 수사라는 거는 굉장히 훈련되고, 그 다음에 경험이 있고, 그 다음에 최고의 에이스들이 하는 건데, 그리고 그 국정원의 역사 속에서 그 노하우가 축적된 건데, 또 거기에 기밀이 많은데 그거를 경찰로 넘기겠다? 저는 진짜 뒷목 잡았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대권 후보, 대선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걸 다시 국정원으로 돌려야 됩니다. 그러면서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? 나는 절대로 정치 여기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랬어요. 근데 이미 관여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관여를 하고 있어요. 이번에 이 박형준 후보가 지금 부산에서요. 어저께 이제 토론을 했었죠. 그래서 뭐 이현주하고 아주 그냥 불꽃튀기게 이현주가 이제 박형준의 문제를 막 붙잡고 늘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곤욕을 치르긴 했는데, 문제는 뭐냐? 박형준하고 지금 김영춘하고의 사이가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나온 걸로는 48%, 김영춘이 뭐 거의 20대, 뭐 17대, 17,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34%인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. 이 선거에 있어서는요,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. 프리미엄이. 그 다음에 이 정부 쪽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, 예를 들면은 선거하고 관계없이 대통령이 이제 시장 그런 데 가고 뭐 누구 껴안아주고 그러면은 또 마음이 약한 이 분들은 그래도 못 사는 사람을 챙겨주는 거는 대통령이다, 문재인이다, 이런 생각을 이제 감성적으로 테레비를 통해서 보는 감성 효과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뭐냐? 재난지원금처럼 진짜 말도 안 되게 노점상한테까지 막 300만 원씩 이렇게 앵기게 되면 그게 한 5%에서 10%의 그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면 47에서 34%라고 하더라도요, 이게 비등비등해 줄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부산에 대해서 이 국정원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. 즉 MB 때 사찰을 했다 이거예요. 그래서 뭐 4대강 문제, 여기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대해서 그거를 갈라놓으려고 뭐 내부 공작을 했다는 둥 이래가지고 박형준이 그 가운데서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을 하면서, 홍보기획 비서관이었죠. 네, 이걸 하면서 관여를 했다. 이렇게 이제 공작을 했다. 이러면서 국정원이 이제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자료를 누구한테 줬겠습니까? 민주당에다 이제 토스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또 막 나와가지고 뭐 그냥 무슨 그 나라가 뒤집어 엎혀진 것처럼. 아니 그러면 그렇게 거품 물 거면 자기네들 그 민간인 사찰 DNA 없다고 하는데 그 DNA 뿐만 아니라 척추에 그게 박혀 있는데 그거 사과를 해야 되는데, 이 이낙연이가 뭐라고 했느냐? 2009년에 각계의 1000명에 대해서 민간인 사찰을 했는데 이거는 간과할 수 없는 너무나 어마무시한 죄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9년인데 2021년,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좀 오래된 12년 전의 일이지만 아무리 옛날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 범죄다. 이러면서 막 그냥 절규를 했어요. 또 그 얼굴로, 이 큰 얼굴로 막 인상 써가면서. 근데 이거는 일종의 100%이 공작입니다, 여러분. 첫째, 그 공작의 냄새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? 이거는 어용 매체를 통해서 KBS, 그 다음에 한겨레 이런 데서 이 문제를 터뜨리기 시작한 거예요. 그리고 KBS에서 계속 속보가 나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아주 그 KBS에서 나온 속보를 보면은요, 어마무시할 정도로 자세해요. KBS가 그걸 취재할 수 있겠어요? 일을 안 하잖아요, KBS가, 여러분. 그 김모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석 달 동안 지 맘대로 뉴스를 하는데도 그거를 감독을 하지 않고 그냥 봤다는 거예요. 그럼 라디오 편집부에서 이 기자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팔짱 찌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자판기에 커피나 뽑으러 가고 이렇게 한 거죠. 자, 그런 KBS가 이 발표하는 보도 내용을 보면
정말 정교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. 응? 아니 KBS에 이런 인재가 있나? 이런 응? 정말 취재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나? 이럴 정도로 아주 정교합니다.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의 자료를 그대로 KBS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앵무새 노릇을 한 거예요. 김모 아나보다도 못하게. 이 김모 아나라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뉴스를 또 창작하지 않았습니까? 자, 이거는 뭐냐? 뭐 100%입니다. 박형준 떨어뜨릴게요. 그래서 부산에서 박형준에 대해서 공작을 했다. 민간인 사찰을 했다. 이래가지고 막 터뜨리고. 두 번째는 또 터뜨리는 게 뭐냐면 박형준의 부인이 이 조모 씨라고 해서 아주 부산에서 유명한 화랑을 합니다. 여기에 세금 탈루를 했다. 또 이것까지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박형준 후보가 아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다. 일단 민주당에서 사찰, MB 때 사찰을 했다고 해서 거품을 물고 있어요. 자, 이 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지금 이거를 사찰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? 아니면은 동향보고라고 할 수 있는가요? 국정원이나 또 이런 데서는 다 민간에 동향을 보고하고 그거를 말하자면은 올리는 거예요. 자, 윤석열 총장도 판사 사찰했다고 해갖고 이게 무혐의가 났잖아요. 과연 어떤 걸 동향이라고 하고 어떤 걸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? 그거는 굉장히 모호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보고를 박형준을 통해서 했고 박형준이 그 보고 파일에 말하자면은 주관자였다. 뭐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거품을 몰면서 MB 사찰 이꼴 박형준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. 이 상황은요,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상치 않다. 이렇게 봅니다. 아까 정말 조마조마하다 막 그러셨어요. 응? 근데 제가 보기에도 진짜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부산 선거라는 게 아주 이제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거고, 이 서울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서울의 경우는 치열하게 싸우면은 이 박영선이가 의외로 약점이 엄청 의외로가 아니라 엄청 많고 그 다음에 토론의 컨텐츠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자로 정말 안철수가 토론 요새 열심히 준비한대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18일에 저는 국민의힘은 토론 볼 필요도 없어요. 왜냐하면 제가 뭐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. 그런데 안철수하고 금태섭이의 토론 한번 볼만 합니다. 왜? 18일 날 한다고 하는데 금태섭이가 이 말은 장황하긴 하는데 굉장히 조직적이고 두뇌가 잘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이고 철수는 그동안에 후회 많이 했죠. 내가 MB 아바타입니까? 막 이래가지고.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시켰냐면은 민영삼 씨가 그때 이 안철수 캠프에 있을 때 그걸 하라고 했대요. 그런데 그게 완전히 이제 초딩이 무슨 이렇게 찡찡대는 거, 칭얼대는 것처럼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뒤에 이 안철수가 민영삼 씨를 막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민영삼 씨 말은 제가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. 그 배우가 연기를 못한 거다. 어? 그렇죠. 레이건처럼 응? 당신 나를 그 여당에서 MB 아바타라고 하는데 제가 MB하고 뭐가 닮았습니까? 머리도 이렇게 풍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하게 되면은 그거를 아주 저쪽이 유치하게 될 텐데 내가 MB 아바타입니까?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거 무슨 뭐 유딩 초딩 같이 돼버린 거예요. 자, 그거는 이제 지나간 말이고 어쨌든 이 MB 사찰의 검은 기운이 이 부산시장 선거에 딱 그 아문이 끼치고 있습니다. 저는 서울시장 선거는 이 금태섭하고 안철수하고 제대로만 하면은 됐어 오케이 이렇게 봐요. 네. 자, 그리고 이 부산 선거판에서 이제 박형준이를 어떻게든지 떨어뜨리기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여러분 한번 이 선거나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부산은요. 상당히 외지인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부산 인구 중에 30%는 호남분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. 이 부산은 왜 그렇게 저 좌파 쪽이냐? 뭐 이 민주당 쪽이냐? 이 호남 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딱 30%나 언제나 나와요. 그래서 특히 이제 호남 분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구 같은 데는 거기는 호남 지역구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번 부산 선거 상당히 불순하게 이 박지원이 공작을 시작했다. 그리고 박지원이 자기가
국정원장을 지금 그 나이에 80 넘어가지고 80 가까이 돼가지고 문재인한테 충성을 하겠다고 충성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? 박지원이 충성맹세를 했다는 걸 뭘 뜻하겠어요? 내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확실하게 말하자면은 역할을 하겠다 이겁니다. 그래서 박지원이 딴 건 몰라도 서울하고 부산 중에 하나는 국정원의 힘으로 날려버리겠다. 이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. 서로.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기가 쫑알쫑알 됐을 거고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여론조사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. 여론조사가 그냥 따따블이었던 때도 있었어요, 여러분. 그런데 어떻습니까, 지금은요? 이 여론조사의 분위기가요, 아주 수상쩍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보면은요, 지난번 4.15 총선도 몇 단계가 있습니다. 첫째,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정권을 밀어줘야 된다. 믿고 맡겨야 된다. 이런 게 많았어요. 그 다음에 사전투표. 그리고 이 말하자면은 감성팔이 이 삼박자가 있었는데 지금 보궐선거에서도 그게 있더라고요. 저는 보궐선거에 사전투표가 가능한지 저도 이제 보궐선거는 안 됐는데 제 기억엔 그랬습니다. 근데 이번에 사전선거, 사전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. 절대로 사전투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. 만에 하나니까요.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라는 거는 누가 많이 투표하느냐인데 이제 서울의 경우는 오늘 나온 이제 인구 밀도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을 폭망을 해가지고 문재인의 지지 계층인 40대 특히 40대 뭐 그리고 30대가 많이 경기도를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, 그건 좀 다행입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. 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장난을 치면서 서울의 경우는 뭐 적합도에서 박영선이 제일로 나왔다. 이것도 웃기는 거죠. 박영선이 얼마나 무식한데 사실 안철수하고 비교가 됩니까? 안철수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요.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고 또 안철수는 자기 회사를 성공을 시켰고 또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뛰어들어서 지금 10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박영선이하고는 원단의 차이뿐만 아니라 인격의 차이, 자질의 차이가 엄청납니다. 근데도 이 적합도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.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, 여러분? 결국은 지지율을 얘기하지 않고 적합도로 해서 여론조사로 홀리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?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야당 후보를 찍겠다. 여당을 심판하겠다가 여당을 밀어주겠다보다 훨씬 높습니다. 자, 이런 점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.